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어떤 걸 배운다?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도대체 이 변수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건데, 자, 미지수 x가 있대요. x라는 미지수가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 했을 때 x 플러스 20이래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30이죠. 그죠? 30. 자, 여러분들이 요것만 이해하면 사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면 수학 시간에 다 배웠죠. 자, 파이썬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 변수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a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변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선언한 거예요. 변수 선언 또는 정의, 초기화 다 같은 말입니다. 변수 선언, 변수 정의, 변수 초기화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a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뭐한다? 넣겠다 또는 할당하겠다.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내가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변수, 요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여기 이제 요거 보이죠? 요거를 우리가 같다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요게 같다가 아니라 얘는 뭐냐면 대입 연산자입니다. 뭐다? 대입 연산자. 즉 내가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뭐한다? 값을 넣겠다,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선언, 정의, 초기화 되어야만 사용이 뭐다? 가능하다.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변수 쓰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b 이렇게만 쓰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는 정의, 선언, 정의, 초기화 다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특징은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 그러니까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실제 값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개념은 나중에 조금 심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변수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이제 뭐랄까 딥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 해가지고 a라고 썼어요. a. 그러면 요때 a는 그럼 뭘로 봐야 될까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요게 뭐라고요? 대입 연산자라 했죠. 그죠? 그러면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거는 변수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값인데,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a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눈에는 a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얘는 뭐 취급된다? 10으로서 값으로,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으로 취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 프린트에 여러분들이 딱히 대입 연산자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모두 다 뭘로 취급하면 된다? 값으로 취급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뭐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썼어요? a는 10이라 썼기 때문에 얘는 뭘로 보면 된다? 10으로 보면 된다. 실행하면 1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모든 프로그램 언어는 코드 실행했을 때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실행되는 것도 없고 중간부터 실행되는 일이 절대로 없어요. 무조건 코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차례대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쓸 건데, a는 20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a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8번째 라인에서 이 a라는 거 출력했을 때 뭐 나올까요? 10과 20이 동시에 나올까요? 아니면 20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해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실행하면 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건 무시하세요. 이건 위에 있는 거 출력해서 나온 거고. 자, 뭐가 나왔다? 2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변수의 특징인데 모든 프로의 언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만 뭐다? 저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변수에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오직 하나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처음에 A라는 변수가 10이랑 같이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손절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손절한다. 자, 이 7번째 라인에서 A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왔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동안에 잘 놀고 있던 그 10이라는 값과 뭐다? 손절하고 그 20이라는 값과 짝짝동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A라는 공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거는 뭐야? X 관리도 자, A라는 거는 공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 이런 공간이 있대요. 얘가 A래요. 그러면 A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갑자기 룰루랄라 하면서 2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실제로 이 공간에서 퇴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값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값으로 취급된다. 즉 여러분들이 요 라인 8번째 라인에서부터 A는 뭘로 취급된다? 20으로 취급이 된다. 그래서 20이 나오는 걸 확인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A 플러스 그 다음에 30 그 다음 프린트해서 A 출력해 볼 건데, 자 그러면 이때 A 출력하면 얘는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좋았어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에 있는 건 뭐다? 변수라고 말씀드렸고, 우측에 있는 건 다 뭘로 취급된다 했죠? 값으로 취급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코드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했을 때 우리가 7번째 라인에서 A라는 값에다가 뭘 넣었죠? 20을 넣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 A는 뭘로 봐야 된다? 20으로 봐야 된다. 20. 그렇게 되면 20 플러스 30 계산하면 뭐예요? 50이죠. 그러면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50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는 여러분들이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사실 끝이에요. 사실 끝. 그래서 자, 지금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변수의 새로운 값을 할당하게 되면 뭐다? 기존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그 공간을, 변수 공간을 뭐한다? 차지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이썬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외에 몇몇 프로그램 언어는 변수를 선언할 때 뭘 해줘야 되냐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돼요. 자,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기 뭐 str이라는 거 배웠고 int라는 거 배웠고 뭐 플롯이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타입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숫자하고 문장이 있었는데 숫자에는 정수 실수가 있고 그러니까 문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변수를 썼어요.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20이라는 값을 넣고 싶어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다가 int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그 데이터에 맞는 그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지만 그 해당 변수에 그 값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파이썬은 굉장히 유연하게 설계된 언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A에다가 10 이런 식으로 넣는 순간 이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A에 들어온 그 값을 보고 A의 타입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A라는 값에 A라는 변수에다가 뭘 넣었다고요? 지금 얘는 50 출력된단 말이에요. 즉 얘는 뭐예요? 따지고 보면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 그죠? 정수. 그러면 얘는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하면 int예요. int.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 int, str, 그다음 플롯 요런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외워야 되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튼 여기다가 제가 프린트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해당 값의 타입이 궁금할 때는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타입이라 쓴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a가 아니라 뭐라고요? 50이라고. 50.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뭐가 된다? 자, 보이죠? int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넣냐에 따라서 그 값에 맞게 타입이 뭔다?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b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여기다가 안녕이라 썼어요. 안녕.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한 다음에 타입이라 쓰고 여기다가 b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이건 안녕이에요. 안녕. 우리 눈에는 b로 보이지만 실제로 안녕이다. 그러면 얘 딱 주게 되면 뭐가 나온 거예요? 얘는 str이 나온 거죠. 즉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값을 넣냐에 따라서 그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들어온 그 값에 의해서 타입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째 파이썬 변수는 제가 여기다가 파이썬 변수는 해가지고 파이썬이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파이썬 변수는 별도의 변수명 앞에 별도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6번째 특징이 같이 나오죠. 파이썬 변수는 어떤 값을 할당하냐에 따라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가끔씩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변수에다가 정수를 넣는 게 우리 이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이에요. 오직 정수값만 넣기로 돼 있는데 신입 직원이 갑자기 와가지고 A라는 변수 그냥 값 바꿔야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서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면 우리는 A라는 변수에 굳건히 정수라는 값이 들어있겠고 타입이 int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순간 A의 타입은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바뀔까요? 요거 A 출력해보면 당연히 str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위에서 선언한 값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쓰는 순간 이때 A라는 변수는 뭐가 바뀐다? 타입이 바뀌어버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명을 선언할 때 변수명을 선언 시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수명 앞에는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첫 번째,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명은 특수 문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명은 영문, 대문자, 한글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변수 만들고 싶다 1, 2, 3은 무시, 이게 말이 돼요? 1, 2, 3에다가 10을 넣는다? 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특수문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다가 값을 넣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여기다 여러분들 영문 대문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됩니다. 근데 보통 영문 대문자를 파이썬에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모든 코딩,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코드는 다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끔씩 대문자를 쓰는 경우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소문자로 쓰는 연습 쓰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이제 왼쪽에 키보드 보면 캡스락이라는 게 있는데 캡스락 눌러가지고 대문자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캡스락 누르지 말고 시프트 눌러가지고 대문자 쓰는 연습하세요. 왜냐면 대문자를 쓸 일보다는 소문자를 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글 해가지고 한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해요. 한글 변수명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 근데 한글로 절대로 거의 짓지 않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언더바, 변수명을 언더바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언더바라는 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언더바 해가지고 이렇게 명시해서 변수명을 선언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변수명 선언했을 때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이썬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렸는데, 변수의 특징 첫 번째, 변수는 선언, 정의, 초기화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뭐다?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뭐다?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만 저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수에 새로운 값을 할당하게 되면 기존 값은 뭐다? 사라지고 새로운 값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파이썬 변수는 변수명 앞에 별도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파이썬 변수는 어떤 값을 할당하냐에 따라서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정해진다는 거. 그리고 변수명 선언했을 때는 변수명을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특수문자로도 시작할 수 없고, 대신에 변수명은 영문, 대문자, 한글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언더바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명을 지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변수명을 지금 지을 때는, 연습하실 때는 그냥 A로 짓고 B로 짓고 C로 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 가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그 설계하는 거에 따른 변수명을 정확하게 지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A라고 쓰면 A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A가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정확하게 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명을 변수를 잘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한 다음에 자, 변수를 사용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린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랄까 신짱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짱구입니다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5번 해야 된대요. 그러면 둘, 셋, 넷, 5번, 그죠? 이런 식으로 5번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번 할 수 있는데, 누군가 이 신짱구가 개명을 했대요. 뭐 김철수로 이제 갑자기 개명을 했대요. 성을 바꿔서. 자, 그러면 이렇게 5번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몇 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또 5번 바꿔줘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이 뭔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코드를 매번 바꿔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뭘 쓴다? 바로 변수를 쓴다. 자, 저는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신짱구라고 넣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값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이 신짱구 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중괄호 써가지고 포맷이라는 거 배웠죠, 그죠? 포맷이라 쓰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값을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10이라 넣게 되면 그냥 이건 뭐예요? 여기 중괄호 안에 10이 취한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와야 돼요? 바로 name이 딱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이건 name이에요, 신짱구예요? 신짱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변수가 아니라 이건 값이잖아요, 값,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뭐? 변수. 우측에 있는 건 값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취급된다? 신짱구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신짱구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몇 번 반복하면 돼요? 5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둘, 셋, 넷, 5번. 그죠? 그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름이 개명이 필요해서 여기다 김철수라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큐에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뭐 내가 만약에 f 스트링을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 f 스트링 이용해서 뭐 하면 돼요? 여기다 f 쓰면 되고, 그렇죠? 보통 f 스트링을 요즘은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김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출력 가능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따옴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작은 따옴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진 상태에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보통 뭐 이렇게 안 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